도원님 목소리 팬입니다. 네. 하셨네요. 외모 팬은 아니고 목소리. 이걸 딱 집어주셨네요, 진짜. 안녕하십니까, 미술 하는 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술을 좀 아는 언니 줄리입니다. 네. 옷이 같아. 네. 근황을 물을 수가 없다. 그렇지. 같은 날이니까. 네. 네. 다음에는 챙겨오셔요. 네, 챙겨와야죠. 네. 네. 근데 여기 좋은 것 같아요. 자연광 있고. 맞아요. 네. 해가 막 들어와. 대신 이게- 빨리 해야 돼. 이게 바로 강남의 햇살인가? 그렇죠. 더 따뜻한가? 뭔가 돈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번 방송은 방송 팬분이 되게 장문의 메일을 되게 오랜만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네.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네. 질문입니다. 미술에서 오리지널리티는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도화 작가님. 작가님의 방송 팬 아하고라고 합니다. 아하구님. 네, 아하고라고 아하고. 합니다. 작품은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점점 너무 궁금한데 말이죠. 네. 점점. 네, 제가 그 방송에서 제 작품 홍보를 안 하잖아요. 본명도 안 밝히고. 네. 근데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많이 댓글로 있죠. 계속 뭐 작품 좀 보자. 네. 얼마나 대단한 작품 하길래 안 보여주냐. 남작품 까고 다니고 국립현대 존나 까고. 근데 대단한 작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좋습니다. 점점 좀 좋아지는 것 있으면 같아요. 이제 월클. 월드 월클, 클래스. 그럼요. 기다려라, 월클. 월드 클래스로. 네. 방송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방송이라 아껴 듣고 또 아껴 듣고 그러고 있어요. 웃음, 아니, 귀한 방송. 갈매기. 귀한 방송이라니까 너무 웃긴 것 같아. 사랑해 주시는 방송. 네. 자주 올라오지 않아도 좋으니 부디 오래오래 이 방송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네. 도원님 목소리 팬입니다. 네. 하셨네요. 외모 팬은 아니고 목소리. 이걸 딱 집어주셨네요, 진짜. 목소리 팬. 유튜브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술전의 회화 작품들은 대개 표면이 노출된 그대로 관람객들에게 전시됩니다. 유리액자에 담긴 작품들도 많지만 그보다 많은 수의 작품들이 질감 그대로 노출되어 관객들에게 보여집니다. 때때로 훼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렘프란트의 야경,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등등. 물리적인 훼손이 없더라도 긴 세월을 거치는 동안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작품의 원래 형상과 질감에서 많이 달라졌을 경우 회화 복원 전문가들이 작품을 복원한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보았는데 방사선투과 염료 성분 분석 등등 꽤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을 거쳐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더군요. 이 복원 작업 보면 진짜 장난 아니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이쯤에서 궁금함이 듭니다. 회화든 조각이든 건축이든 예술에서 오리지널이란 무엇인가? 선상조각난 피에타는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던 피에타와 같은 것인가? 복원 전문가가 세심히 덧칠한 렘브란트의 야경은 렘브란트가 막 사다리에서 내려와 몇 발자국 뒷걸음하면서 바라보았던 그때 그 당시의 캔버스와 같은 것인가? 숭례문은 그야말로 한 점도 남지 않고 송두리째 타버린 숭례문은 1398년 태조에 의해 지어진 그 숭례문과 같은 것인가? 복원 전문가들이 덧칠하고 이어붙인 그 작품들, 경우에 따라서 거의 재창조에 가깝다고까지 할 수 있는 그 작업물은 과연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영화, 음악, 공연 같은 비정형적이고 물리적 실체라고 할 것이 애초에 없는 예술은 제외하고 너무 복잡해지니까 물리적 실체가 있는 예술작품, 사진, 회화, 조각, 건축 등에 있어서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지 도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그 모든 게 시간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인데 변질, 훼손 등 그럼에도 우리가 그 작품 하면 느껴지게 되는 그 감정, 아우라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두서없이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하고님이 네. 보내주신 건데 오리지널리티가 네. 어떻게 보면 그 작가의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우라 네. 그러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감정, 아우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게
형상이라던가 형태라던가 그게 뭐 질감이라던가 어떤 것들이 다 훼손이 돼도 그게 복원을 하고 나서 이게 다시 관객들에게 보여줬을 때 이제 오리지널리티는 어디서 오는가? 내 아우라, 그 감정이라고 설명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맞거든요. 네. 그 아우라나 그런 감정이라든가 작가가 만들었지만 그 만들었던 그 당시에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그때 당시에만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어떤 그런 것들로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러고 내가 보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 시대 정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보존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지. 그치. 일단은 네. 그 형상 그때 당시의 기술 그때 당시에 어떤 것으로 보존하는 건 다른 문제지만 이거를 조금 더 이 보존의 문제는 이거를 조금 더 원형으로 갖춰주면서 그때 당시에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걸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리지널리티 자체는 내가 보기엔 그 작품의 시대 정신이라고 봐요. 그 작가의 삶, 그 시대 정신. 예를 들어서 요번에 그 국립현대미술관 그 과천관에 있는 그 백남준 선생님의 다다익선 아시죠? 네. 그게 다 꺼져 있었잖아요. 네. 몇 해 전부터 꺼져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복원하느냐. 지금 CRT 그 모니터 그 몇십 년 전에 그 사용했던 지금은 다 브라운관. LED, LCD, 네. LCD도 한물간 기술이지. 다 LED, OLED, 뭐 그쵸, QLED QLED. 이런 것들로만 다 이루어진 모니터에서 CRT 모니터를 생산하는 회사가 없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복원을 해요, 그거를? 근데 이걸 가지고 막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엄청 전문가들 어디 뭐 미술관 관장 어디 뭐 갤러리 아니면 뭐 복원 전문가 다 물어봐서 뭐 종합을 해본 결과 원형을 남겨두기로 결정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 CRT 모니터라는 것 자체가 네. 그 시대 정신을 반영을 그쵸. 하는 거니까. 근데 또 웃긴 거는 작가는 백남준 선생님은 오히려 그 새로운 기술 나오면 그거 적용해서 했을 거예요.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백남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자기 그 모니터 말고 내가 그거를 만들었을 때의 그 당시에 그 정신, 개념, 관념, 그리고 그 안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들, 그다음에 이렇게 오브제가 쌓아 올려진 그런 형상 정도에만 내가 포커스를 둔 준 거고 그 기술에 따라서 변하는 어떤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새로 바꿨어도 오히려 시대 정신은 살아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걸 수도 있어요. 만약 백남준 작가가 아직도 살아 있었다면 그렇게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만 그 컨셉을 계속 그쵸. 이어가는 거라 되게 신선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시도는 했다면. 또 다른 걸 또 하지 않았을까? TV 싸는 걸 또 계속 했을까? 오히려 뭔가 요새는 그게 기술을 사용해서 새로운 지금 뭐 요새 정말 많은 기술이 있잖아요. TV도 TV지만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전자 제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제품들이 우리의 시대를 반영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잘 적절하게 이용하셔서 새로운 작품을 만드셨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 뼈대는 있었을 것 같아요. 같은 뼈대 포커스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품의 오리지널리티는 어디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좌님이 얘기한 거에 저는 동의를 네. 하고요. 할 그리고- 수밖에 없지. 하지만 네. 하지만 하고요. 그리고 저는 복원을 한다고 해도 그 뭐라고 하죠? 심벌하고 컨셉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게 정신일 수도 있고 그 컨셉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복원을 할 때는 사실 굉장히 똑같이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 당시 썼던 페인트가 뭐 아까 읽어드렸듯이 그 어떤 페인트를 썼는지 최대한 그 페인트 똑같은 거를 찾아서 쓴다든지 그거를 구성을 해서 만든다든지 해서 전문가들이 최대한 똑같이 만들려고 해서 그 똑같은 거를 만들었다면 그거가 가지는 컨셉이나 심볼리즘은 상징은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거기서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숭례문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다 타버렸잖아요. 컨셉적으로 심볼적으로 남아있는 거지만 없기 때문에 그 형체가 없는 거잖아. 아예 남아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좀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새로 만들고 모두 다 새로 만들었으니까 뭐 뭔가 문제도 재현한 느낌이라고 해야 단청 되나? 뭐 이런 거 색 재현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되게 뭐 남아있는 뭐 도면이랑 이런 것도 다 싹 없고 네. 막 일제시대 때 다 소실되고 막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 힘들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막 개판 나고 막 남대문 그거 뭐 목조도 제대로 건조 안 해서 다 갈라지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그게 정말 오래 갔었는데 우리가 만든 건 갈라졌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시대상, 시대 반영, 경복궁도 똑같잖아요. 거의 다 이제 새로 복원해서 다 네.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오래된 거를 계속 유지 보수를 하지 않고 계속 그냥 냅뒀으면 이게 다 썩어 없어졌기도 바람과 함께 사라졌겠지. 똑같았겠죠. 근데 그런 거를 시대에 대한 그 어떤 기억이라던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속 보존하고 계속 보수하고 이렇게 그렇죠. 다시 이제 재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리지널리티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이게 보수하고 이 리스토어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과거를 볼 수 있는 경험이고 그렇지. 하지만 우리 미래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거 보존을 하면 이 우리가 보존한 페인트와 이런 썼던 기술과 뭔가 이런 것들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미술 작품이 계속 좀 보존이 오래될 수 있는 이 프로세스조차도 어떻게 보면 아트의 한 부분이 아닐까. 그 로마 시대인가? 로마 시대 작품이 그리스 시대 거를 뺏겨서 만든 게 오히려 또 작품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2차 세계대전 때였나? 2차 세계대전 때였나? 이탈리아 장인들이 그 작품을 지키려고 돔 모양의 뭘 만들었잖아요. 그게 작품을 지키려고 만든 거래. 근데 그 자체가 또 작품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죠. 이게 뭐 유지보수를 한다고 해서 오리지널리티가 사라지지도 않거니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행해졌던 행위는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예술의 어떤 맞아요. 그런 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얘기를 근데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리스토레이션 복원 이런 거를 할 때 설렁설렁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아이고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숭례문은 약간 좀 설렁설렁한 느낌이 있는데. 좀 너무 급하게도 만들었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오리지널리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게 뭐 제대로 된 저희가 뭐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제 시대 정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대를 볼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가장 최고의 컨디션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복원의 의미고. 네. 그 외에는 이제 뭐 형상이라던가 어떤 이런 것들은 되게 2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어떤 아우라나 감정이 진짜 오리지널리티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라고 물어봤잖아요.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어디서 나오는 거지? 저는 감정에서 나오는 거라고도 생각해요. 아니, 이게 그 감정이랑 오리지널리티를 어디서 나오는 걸까? 아우라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오리지널 아트에서 나오는 거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도 나는 그게 시대 정신이라고 봐요.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 시대에 있었던 거, 그 시대에 누가 만들었던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특별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걸 만들었어. 그 아우라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 때, 그 특별한 시간에, 그 시대에, 우리가 그 작품 하면 느껴지게 되는 그 감정, 아우라, 이런 거는 그런 거지. 그 시대에, 그 특별한 장소에 그 특별한 게 있어. 특별한 사람이 만든. 그러면 이게 아우라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알쓸신잡인가? 거기서 유시민 작가님이 얘기를 했었죠.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아우라에 대한 얘기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어. 근데 기억에 남네요, 그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죠. 맞죠? 그것 때문에 그 감정과 아우라가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보존이 되면 그게 사실 1%라도 그 안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했잖아요. 이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걸 만들었는데 특별한 장소에 전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우라가 생기는 거야. 네. 근데 왜 특별한 곳에 전시가 되지 않아도 그 전시된 장소 자체가 히스토릭한
플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장소지. 그 히스토릭한 플레이스가 특별한 장소. 장소인 그러니까 거예요. 약간 전시. 근데 보통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미술관 전시하는 곳에서 뭐 그쵸.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있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그 특별한 장소에 있지 않아도 아우라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있느냐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아우라가 건 아니지. 만들어지기까지. 근데 그 작품이 이제 어딜 가도 이 그치, 작품은 그건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캔디 하나를 그냥 널브러지는 이런 캔이 있어요. 네. 먹다 남은 캔이야. 근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피카소가 마셨던 거야? 막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걸로 얘기를 하면 되겠다. 앤디 워럴의 토마토 그 수프 캔 진짜 그렸던 그 캔이야. 그러니까 모델이 됐던 캔이야. 머리 됐던 진짜 캔이야. 그럼 이게 가치가 없을까?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똑같은 아무런 뭐가 다른 게 없어요. 진짜 매점에서 산 그림. 그럼 캔을 그냥 그린 거야. 그런 특별한 인물이 그려서 이게 진짜 유리관에 막 쌓여가지고 모마에 전시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의미가 생기고 이게 아우라가 맞아요. 생기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맞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막 조롱하듯이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 그런 현대미술 이게 뭐야 이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소설에 나왔던 장소라고 생각을 해봐. 되게 유명한 작가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드라마 촬영 장소. 드라마 촬영 장소에 왜 가냐고 거기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방파제 도깨비 촬영 장소 그 방파제 있잖아요 거기. 네. 중국 애들 일본 애들 그렇게 간다며. 그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줄 서서 촬영하고 똑같이 찍고. 거기에서 나오는 감정과 아우라가 그치 있기 아우라가 때문이지. 있는 거예요. 그 기억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역사가 있고. 그치 역사가 있는 히스토리가 생긴 거잖아 그 장소가.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게 시대성. 내가 말했잖아 시대 정신. 네. 그 특별한 사람이 만든 특별한 물건이 특별한 장소에 전시가 되었을 때. 조명이 되었을 때. 그러면 현대 동시대 작가들의 그림의 오리지널리티는 어디서 오나요? 현재 저희가 그 역사 속을 살고 있는 ING잖아요. 그러면 그런. 근데 그 오리지널리티는 지금 내가 그리고 있잖아 현재. 네. 그래서 지금 그 오리지널리티는 나한테서 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가 똑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대성을 갖고 있지만 그것도 작가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치. 그 내션 시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션 시대 내가 보는 걸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아직까지는 뭐 엄청 특별한 작가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의 오리지널리티라고만은 라고 얘기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물건에서 이게 오리지널리티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럼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잖아. 작가들한테. 근데 그 오리지널리티는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나는 내 시대를 내가 살고 있는 시대를 내가 반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 동시대의 작품들이 증명. 내가 살고 있는 증명. 증명인 거지. 내가 증명인 거죠 지금은. 내 오리지널리티는. 그렇지만 이제 이 미술에서는 오리지널리티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아까 말씀해주신 뭐 역사성을 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대 미술을 하는 우리 동시대 작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가 좀 과소평가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과 아우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 때문에서라도 그럴 수도 있지만 유명세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그 작품에 사람들이 더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작가, 그게 만약 그 작가의 유명세가 아니고 진짜 그 작품 하나에서 풍겨 나오는 감정이나 아우라로 말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게 유명세하고는 좀 사실 다른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따로 띄어서 보기가 사실 좀 애매하죠. 어렵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그래서 죽어야지 증명이 된다니까? 아니죠. 증명은 지금 너무 쉽게 증명이 되죠. 지금 현 시대는. 그리고 그 시대랑 지금 시대랑 또 완전히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고 막 언제든지 사람들이 다 증명을 원하잖아요. 오리지널을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은 아주 빨라졌어요. 작가들을 보고 그래서 그 작가를 인정하고 그 작가가 세상에 보여지는 게 굉장히 예전보다는 훨씬 빨라졌고 더 쉽게 접할 수가 있는 건 확실한데 이 미술의 재발견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100년 뒤에도 이루어질 거고 200년 뒤에도 이루어질 거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은
이게 뭐야? 이게 증명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정말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뭐 10년 뒤에 보면 다행이겠지만 뭐 100년 뒤에 200년 뒤에 봐주면서 거기서 그 작품의 역사성이 생기고 그렇죠. 그거를 200년대 후손, 300년대 후손들이 알아보여주고 거기서 감정이 생기고 아우라가 생기면 또 그게 오리지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작가들이 그림을 행하면서 뭐 증명을 하든지 할 때 이 작가들도 굉장히 같은 레벨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 오리지널리티를.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대 정신을 얘기하는 게 작가니까 현재. 맞아요. 그리고 살아있고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오리지널리티죠. 내 작품이 오리지널리티고. 근데 그 오리지널이라는 게 또 오리지널리티가 또 다른 뜻의 오리지널리티가 있잖아요. 유니크한 오리지널리티. 그렇죠. 유니크. 너만의 너. 그렇죠. 그 작가만이 할 수 있는 그 오리지널리티. 그럼 형상에 집착을 안 해야 되겠지 그러면. 형상에 집착을 하면은 그게 희미해질 수가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원 얘기도 했잖아. 네. 그럼 이게 똑같이 복원이 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오리지널일까? 작가들이 지금 하는 거는 그러잖아. 다시 말해보세요. 어렵다. 어려운 거네요. 이게 뭐 정의가 딱히 이렇게 내려지기가 힘든 거네. 예를 들어서 이런 캔을 여러 개를 찍어가지고 쭉 널어놓고 전시를 했는데 과연 이게 진짜 그럼 이 작품이 정말 뭐랄까 이게 프린트를 계속 찍었어 이거를. 그럼 오리지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진짜 오리지널이냐? 라는. 근데 그거를 만일 의도를 해서 하면 시뮬라시온까지 들어가야 돼. 이러면은. 뭐라고요? 시뮬라시온까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거 만일 그것까지 작가가 의도를 했다면 그거는 사실 오리지널이지. 그러니까 이게 맞잖아요. 관념만 남는 거라 맞아요. 남는다니까. 그렇게 되면 그 오리지널이. 그러면 그 오리지널은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지금 현재 시대 정신을 내가 갖고 있고 내가 그리는 거는 모두 다 오리지널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쵸. 그럼 따로 오리지널이 또 없네? 따로 그러면은 복제라는 게 없는 거네. 복제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근데 거네. 서로 복제하는 작가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걔네들도 오리지널이라고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막 누구야 바스키아 따라하고 저는 사이트 그게 험블리 그래서 따라하고. 그거는 오리지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럼 표절이지. 표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표절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되게 이제 어렵지 이게. 패션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패션도 이 옷이 이 검정색 옷을 입으셨잖아요. 근데 여기 하트 이거 없이 하트 밑에 또 하트를 달아 똑같이 다르잖아요. 캐릭터가 뭐 아까 캐릭터가 손발이 달려. 여기에 뭐 하나 트임을 해. 그럼 이거 다른 디자인으로 그쵸? 돼서 그러니까 이 패션에서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표절을 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걸로 인정이 돼 버리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바스키아를 따라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100% 같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봤을 때 이건 바스키아를 따라한 거는 그러면 그거네. 그 오리지널리티는 바스키아한테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대문에서 아무리 따라해봐야 이거 샤넬 디자인인데? 이런 거잖아. 이거 바스키아 스타일인데? 이거는 저기 사이트 험블리 스타일인데?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바스키아한테 영향을 받아서 내 거로 뭔가가 나오면 소화가, 괜찮은데 네. 바스키아를 너무 따라 하는데 그거 아세요? 바스키아를 모르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젊은 애들 웬만하면 다 알잖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작가이거나 그러니까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라 좀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위에 진짜 미술에 관심 없는 사람들 바스키아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요새는 바스키아로 뭐 옷을 되게 많이 만들어서 그쵸. 많이 알긴 하는데 예를 들면 바스키아라고 치면 바스키아가 요새 시대에 되게 각종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쉬운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사실적인 게 아니고 낙서인 것 같으면서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리는 동시대 작가들이 잘 팔리더라고요. 그림 자체가. 그렇죠. 요새는 근데, 항상 얘기하잖아. 근데 오리지널리티는 없다는 거죠. 그치. 아류지 아류.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이 보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들은 보면은 항상 새로운 거를 맞아요. 찾아야 되거든요. 새로운 걸 추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거를 추구를 하고 새로운 거를 도전을 하는 작가가 사실 그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이외에 좀 표절을 하는 작가는 사실 지금 현재는 막 반짝반짝 할 수도 있겠지만 잊혀지겠죠.
네, 그런 뜻의 오리지널리티를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막 두서없이 막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잘 종합을 머릿속에 잘 하셔가지고 우리는 이게 막 두서없이 재료를 얘기했지만 재료를 이렇게 드렸으니까 넓고 이렇게 틀어놨으니까 한번 알아서 조합을 하시고 네. 근데 아마 이거를 몰라서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시니까 네. 다른 사람의 의견이 궁금해서 맞아요. 질문을 주신 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미술을 공부하시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네. 사람 의견이 궁금해서 네. 메일을 주신 게 아닌가. 네, 아하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한 해 털었네요. 네. 나 녹음하는 게 요새 너무 힘들거든. 작업하느라 힘들고 힘들죠. 방송하고 네. 편집하느라 힘들고 또 뭐 다른 일 또 하고 있으면 그때는 또 다음에도 똑같은 옷 입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입고 편집는 거 와. 아니야? 우리 그냥 이걸로 저거 하자고. 시그니처. 덥다. 여름에도 이 스웨터를 입으면서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